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조국 퇴진, 조국 구속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프레스센터에 있기 때문에 프레스센터에서는 한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광화문광장이고, 이 안 보이는 저쪽 시청 앞 또 서울역 앞 광장에까지 사람들이 꽉 메워차서 조국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릴지, 앞으로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이 시각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7시간 넘어 거의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저녁이나 밤늦게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조국 장관의 부인,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검찰에 소환되면서 여러가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우선 오늘은 휴일입니다. 휴일이면 아무래도 취재 열기도 그렇고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시점에 그것도 9시라는 당초 다른 사람들의 소환 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 앞선 그 시간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일정을 완전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덧문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카메라 기자와 일선 취재 기자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그 지하 주차장의 덧문은 차량이 딱 들어올 때만 열고 들어가면 바로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걸 찍거나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 이 또한 특혜다. 그래서 야당에서 황제 소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수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혀 깜깜입니다. 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사 가지고 과연 이게 다 끝날 것이냐, 앞으로 한 번 더 또는 2번 더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깜깜이 수사 반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무리 깜깜이라도 사실은 검찰이 제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최근 상황도 그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하루가 다르게 전방위로 압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9월 30일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법무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10월 1일이죠. 여권에서 예상치 못한 그 숫자만큼 검찰 특수부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멍군의 처방을 내놨습니다. 전국에 7개 남아있는 특수부를 3곳으로 줄이겠다. 그랬더니 청와대 반응은 이거는 검찰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개혁의 중간 과정은 무엇이며 그 끝은 무엇일까요? 짐작컨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이나 말 잘 듣는 검찰 길들이기, 아마도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찰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1차 경고, 2차 경고를 한 이후에 검찰은 더욱더 꼼꼼 숨어서 깜깜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깜깜이 수사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는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퍼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의 공작인지
아니면 실제 검찰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미리 운을 떼보기 위해서 흘린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자가 만들어낸 말인지 확인도 누구의 부인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기소된다면 여권은 또 한 번 봐라, 구속 기소도 못하는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공세를 벌일 것이고, 그게 실상 팩트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여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구속수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검찰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검찰 수사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한 움직임, 이때는 반드시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날 때도 그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있듯이 검찰 수사도 뭔가 전환을 할 때는 그만한 움직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혹시 그 움직임의 일환이 감지된 것 아닌가,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으면서도 취재를 해본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검찰 주변에서 또 비공식 소식통으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지금 정무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전처럼 계속 직진형으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자칫 잘못 맞으면 직구라는 것이, 야구에서 직구가 잘못 맞으면 홈런이 됩니다. 홈런으로 반격을 할 경우에, 여권이 홈런으로 반격을 할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수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구를 넣지 않고 변화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화구는 아주 잘못 맞지 않는 한 홈런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루타나 3루타를 내줄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의 수사 경험, 본인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변화구성 구질로 지금 타자를 요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검찰이 확인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는 미궁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이런 게 객관적인 정황이고, 자, 그러면 이거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일각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정경심 교수한테 쳤을 경우에, 청구했을 경우에, 지금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법원입니다. 거기에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람들이 그 소속, 국제인권법연구회죠.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 법원의 주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텐데, 그런 불확실한 결과 또는 그런 것을 법원의 손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내실을 기하자 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원을 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100% 믿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의혹과 정경심 교수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법원의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저런 사정을 볼 때 이 구속영장은 기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대세인데, 요즘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그런 것까지도 검찰이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경심 교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섣불리 단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검찰 검사장급 이상을 지냈던 많은 검찰 출신들, 이분들한테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요구하고 해본 결과는 그래도 역시 윤석열 검찰은
지금까지는 변화구를 구사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직구로 승부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아직은 다수입니다. 직구라 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아마 오늘 한 번으로는 잘 안 될 것이고 한 번쯤 더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직은 다수라는 점. 그래서 우리도 윤석열 검찰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조국 장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국 장관도 어찌됐든 간에 소환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 고사나 증거인멸 공범 뭐 이런 정도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공직자윤리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이 위반의 공범인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뭐 경향신문과 일부 신문에서는 문화일보인가 일부 신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 그거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확인해 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자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섣부른 얘기고 아마도 소환조사를 할 것이고 그 소환조사도 또 비공개가 될 것이고 현직 법무장관인 만큼 황제 소환이 될 것은 틀림없는데 이런 외형적인 형태와 걸맞게 조국 장관이 실제로 검찰에 가서도 제대로 조사를 안 받고 황제 소환 또는 황제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수의 그 윤석열 분석하는 전직 검찰들은 아마도 그래도 여전히 직구로 승부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까지의 주변을 점검해보면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신문 방송에서 또 온갖 설들을 옮겨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윤석열 검찰호의 의지 그거는 바뀌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기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버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지금도 외부에 흘러나온 얘기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검찰을 믿어보고 이 순간까지는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아마 그 결과를 지켜보는데 시간이 여러 날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이 조국 장관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 아마 이제 거의 중기를 거쳐 거의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